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나누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는 왜 늘 남을 고치려 할까요? 남편의 말투가 거칠면 그걸 고치려 합니다. 며느리의 살림법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 합니다. 자식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가면 설득하려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남을 바꾸려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불행해집니다. 관계는 더 멀어지고 마음은 더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 평생 남편 때문에 속을 태우며 사셨어요. 남편분은 말이 거칩니다. 야, 밥 먹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빨리 나와, 왜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계세요. 박 선생님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그 말투를 고치려고 애쓰셨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요. 왜 맨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해요? 하지만 남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퉁명스럽게 대답하시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가 문제야? 박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저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더 화만 나고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대의 말투, 행동, 습관이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고치려 듭니다.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이해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관계는 점점 더 틀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할 건 상대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며느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김 선생님은 많이 당황하셨대요. 며느리는 말투가 직설적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김 선생님은 처음엔 이게 너무 불편하셨대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을 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선생님은 며느리의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아들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셨어요. 당신 오늘 힘들었지?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는 말투는 직설적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구나. 말은 좀 세지만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김 선생님은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전 그렇게 안 할래요라고 말할 때 나를 무시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아이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아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해 주신다는 걸 느끼고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사이좋은 시어머니 며느리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말투보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자란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밥 먹으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 배고프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나와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같이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투에만 집중하면 그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화가 나고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말투 너머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도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굳이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투 너머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마음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이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셨어요. 집안은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식사는 제 시간에 해야 하고,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야 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이 선생님과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설거지를 저녁에 몰아서 하고, 빨래는 주말에 한꺼번에 하고, 정리정돈보다는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었죠. 이 선생님은 처음엔 이게 너무 답답하셨대요. 어떻게 설거지를 저녁에 몰아서 해? 빨래를 그렇게 밀려서 하면 어떡해? 자꾸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는 게 좋아. 빨래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편해. 하지만 며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꾸 간섭한다고 느껴서 불편해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은 친구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언니, 며느리가 불편해? 아니면 언니가 불편해? 이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저녁에 해도 집은 깨끗했습니다. 빨래를 주말에 몰아서 해도 옷은 항상 깔끔했습니다. 불편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불편한 거지. 며느리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선생님은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 방식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나 방식대로 살면 돼. 굳이 며느리를 내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어. 그렇게 내 기준을 내려놓으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짜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자기 방식대로 일하는 게 대견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기준은 그냥 나한테만 맞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모든 게 편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 우리는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남을 재려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나는 이게 맞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해?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상대의 기준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것도 좋고 저녁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빨래를 매일 조금씩 하는 것도 좋고 주말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편한 방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짜증이 사라집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집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제 이웃에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분과 정말 다정하게 사세요. 그런데 최 선생님 말씀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래요. 결혼 초에는 부부 싸움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예민한 성격이셨고 남편분은 무뚝뚝한 성격이셨어요. 최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면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그래? 조심하지. 최 선생님은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를 나무라는 건가? 내가 잘못했다고 화내는 건가?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최 선생님도 똑같이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해? 그러면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선생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남편분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 그 말투는 차가워도 마음은 걱정이었다는 걸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거구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 뒤로 최 선생님은 대답을 바꾸셨습니다. 남편분이 왜 그래? 라고 하면 미안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의 말투가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조심해야지. 다칠 뻔했잖아. 말투에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따뜻해지더라고요. 말투는 서로 전염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래? 와, 무슨 일 있었어? 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그래? 는 상대를 추궁하는 느낌이지만 무슨 일 있었어? 는 상대를 걱정하는 느낌입니다. 또 그런 애와 힘들었구나도 다릅니다. 또 그런 애는 상대를 비난하는 느낌이지만 힘들었구나는 상대를 이해하는 느낌입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만듭니다.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게 하고 거친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제가 아는 박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늦게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 또 술 먹었어?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러면 남편분은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일하느라 늦은 건데 왜 그래? 그리고 부부싸움이 시작됐죠. 그런데 박 선생님이 말을 바꾸셨습니다. 여보, 오늘 많이 힘들었어. 늦었는데 고생했어요. 그러자 남편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해. 일이 많아서 늦었어. 배고프지? 오히려 남편분이 미안해하시고 부드러워지셨대요. 말투 하나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면 상대의 말투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말투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따뜻하게 말하면 상대도 따뜻해집니다. 말 한마디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말은 관계를 얼리고 따뜻한 말은 관계를 녹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에 온기를 담아보세요. 왜 그래? 대신 무슨 일 있었어? 또 그런 애 대신 힘들었구나. 맨날 그래 대신 이해해. 이렇게 말을 바꾸면 상대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평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투보다 마음을 보라. 내 기준을 내려놓아라. 말 한마디에 온기를 담아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며느리의 살림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안 하고 저녁에 몰아서 하더래요. 반찬도 많이 안 만들고 필요한 것만 조금씩 만들더래요. 정 선생님은 평생 아침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두는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아침에 청소하는 게 좋아. 반찬은 미리 만들어두면 편해. 하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느끼고 점점 멀어졌어요. 정 선생님은 답답하셨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은데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정 선생님은 딸네 집에 놀러 가셨습니다. 딸은 며느리와 똑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청소도 저녁에, 반찬도 필요한 것만. 그런데 정 선생님은 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딸이 편하게 사는 걸 보니 그냥 대견하더래요.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정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나는 왜 딸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며느리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했을까? 딸도 며느리처럼 사는데 딸은 괜찮고 며느리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건 뭘까? 정 선생님은 부끄러우셨대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편하게 봐주지 못했던 게요. 그날부터 정 선생님은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 방식대로 잘 살고 있구나. 굳이 내 방식을 강요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더래요. 지금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송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송 선생님은 남편분의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평생 서운하셨습니다. 밥 먹어. 빨리 와. 됐어. 이런 식으로 짧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송 선생님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남편분에게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송 선생님은 남편분이 아프셨을 때 남편분의 다른 모습을 보셨습니다. 남편분이 감기에 걸려서 누워 계셨는데 송 선생님이 약을 드리러 갔어요.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송 선생님은 남편분의 마음을 느끼셨대요. 아, 이 사람은 평소에 말은 퉁명스럽지만 내게 고마워하고 있었구나.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송 선생님은 남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이 밥 먹으라고 말할 때 나를 걱정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어요. 남편분이 빨리 와라고 말할 때 나랑 같이 있고 싶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말투 너머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 남편분의 말이 더 이상 서운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그 무뚝뚝함이 정겹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남편분의 퉁명스러운 말투가 귀엽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선생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은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거든요. 한 선생님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카페는 너무 불안정해.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속상하셨어요. 내 말을 왜 안 들을까?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선생님은 아들이 실패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그때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겠지. 그런데 아들의 카페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많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아들 카페에 가셨습니다. 아들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한 번도 못 봤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선생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건 아들의 행복이었는데 나는 아들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구나. 아들은 지금 행복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나는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한 선생님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내 선택이 맞았어. 행복해 보여서 좋다. 아들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인정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지금은 한 선생님이 아들 카페의 제일 큰 손님입니다. 자주 가서 커피도 마시고 아들과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3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살림법을 인정한 시어머니, 남편의 말투 넘어 마음을 본 아내,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 어머니. 이 3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시선을 바꿨다는 겁니다.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러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말투보다 마음을 보라. 거친 말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표현 방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내 기준을 내려놓아라. 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상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셋째, 말 한마디에 온기를 담아라.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넷째, 상대가 아니라 나를 바꿔라. 상대를 바꾸려 하면 다툼만 생깁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면 이해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맞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는 것을요. 인생 후반부를 평화롭게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대신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대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는 그대로인데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은 평생 그 말투로 살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면 우리만 힘듭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편해집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이건 평화입니다. 인생 후반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남편의 거친 말투를 그 사람의 방식이라고 받아들여 보세요. 며느리의 살림법을 그 아이의 스타일이라고 인정해 보세요. 자식의 선택을 그들의 인생이라고 존중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해 보세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 보세요. 내가 먼저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며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한 수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